오늘 점심도 맛있게 드셨나요? 5분 만에 할 수 있는 오늘의 주요 뉴스 9월 25일 뉴스런치 지금 시작합니다. 어제 국방부가 북쪽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웠다고 발표해 전국이 들끓고 있습니다. 피격을 당해 숨진 사람은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40대 공무원 A씨입니다. A씨는 꽃게잡이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등 어업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점심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자 21일 동료들이 신고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탑승해 있던 기진맥진한 A씨를 실종 다음 날인 22일 오후 3시 40분쯤 한 북한 선박이 최초로 발견했고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표류 경위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대략 오후 10시쯤 북한군 단속정이 출동해 A씨에게 사격을 가하고 방독면, 방화복을 착용한 군인이 시신을 불태웠다고 전했습니다. 군 감시 장비에도 시신을 불태우는 불빛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북한군의 이러한 반인륜적 행위는 코로나 방역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추측됩니다. 군은 A씨가 조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선박에 슬리퍼가 남아있었다는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다는 점, 최초 발견 당시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들며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나 A씨의 형은 북한군이 신뢰할 공무원증과 신분증이 배에 그대로 남아있으며 실종 당시의 조류가 강화도 쪽이었다는 점을 들며 실족 가능성과 군 당국의 책임 회피를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북한군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에 응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의 본과 4학년 대표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대두되는 현 시대에 학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옳은 가치와 바른 의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대생들은 정부의 4대 의료정책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의사국가고시 거부 단체 행동을 벌여 응시 대상 3,172명 중 446명, 약 14%만 시험에 응시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의사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줘서 구제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응해 정부는 일단 학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보여야 하며 형평성, 공정성을 고려하여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는데요. 이번 성명에 대한 정부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과연 정부가 시험 볼 수 있게 해줄까요? 지난 22일 오후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터폴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추적 20일 만이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범죄자 및 범죄 혐의가 있는 이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로 이달 초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어 공론화된 바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전체 사이트 폐쇄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을 내리고 불법이나 허위로 판정을 받은 17건의 정보만 차단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디지털 교도소 측에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자가 붙잡히고 어제 회의에서 재논의한 결과 방심위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해 아예 접속 차단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명의 심의위원 중 4인 다수 의견에서 밝힌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위법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허위가 아닌 내용이라도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는 공익보다 사회적, 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 허위 사실로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등이 있습니다. 방심위는 비슷한 일을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네이버 웹툰이 여성 혐오와 폭력성 관련 논란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웹툰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안84 작가의 복화광으로 문제가 된 장면은 여주인공이 조개를 배 위에 올려놓고 길쭉한 돌로 내려 깨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전후 맥락과 맞물려서 보고서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능한 여성 직원이 남자 상사와의 성관계를 통해 정직원이 되었다를 암시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기안84는 이전에 있었던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희화화 논란이 재조명되고는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삭 작가의 헬퍼2입니다. 헬퍼2에서는 노인 여성 고문, 미성년자 성적 대상화, 성폭력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들이 나타났으며 지나친 선정성과 폭력성, 왜곡된 여성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자 삭 작가는 연재를 중단했습니다. 웹툰협회는 비판을 넘어선 위력에 반대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으며 웹툰 작가 주호민은 트위치 방송 중에 예전에는 국가에서 검열을 했다면 지금은 시민이 독자가 한다. 시민 독자의 시대가 열렸다 라고 말했다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네이버 웹툰은 긴급 검열에 들어가 몇몇 제품들은 미리 보기 업로드를 중단했으며 칼이 나오거나 선정적인 장면들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인기 캐릭터 펭수가 국회 국정감사에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연 회의에서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다음 달 15일 EBS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채택된 이유는 펭수 캐릭터가 EBS 경영에 큰 기여를 했는데 펭수에 대한 저작권 수익 배분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 무리하거나 가혹한 출연 요청, 노동 착취는 없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만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이기 때문에 펭수가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 일정이 있거나 EBS 측에서 거부한다면 출석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EBS와 펭수 간의 계약서에는 신원이 노출될 경우 이를 유발한 쪽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적인 자리다 보니 신원 확인을 안 할 수도 없고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 여야는 펭귄 모습 그대로 국정감사에 출석할 수도 있도록 협의했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뉴스런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빠르게 뉴스런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